2026년 1월 1일 세계 경제에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이 은을 무기로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 무엇이 좋지 않다는 걸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은 150% 폭등했습니다. 온수당 72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월 1일부터 이 은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단 44개사에 불과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은을 희토류와 같은 전략 광물로 격상시켰습니다. 왜 머스크가 경고했을까요? 왜 세계가 긴장했을까요? 이 작은 금속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저항이 가장 낮은 금속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은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 대에는 25g에서 50g의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는 20g의 은이 필수입니다. 반도체 칩의 회로를 연결하는 것도 은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시스템에도 은이 쓰입니다. 은이 없으면 전기차도 멈춥니다. 태양광도 멈춥니다. 반도체도 멈춥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경고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연간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만듭니다. 은 가격이 2배로 뛰면 배터리 원가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왜 은을 무기화했을까요? 중국에게는 전과가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막았고 일본 산업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였습니다. 2025년에는 흑연과 리튬 배터리 관련 기술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삼아 세계 경제를 흔들어 온 전과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은은 조금 다릅니다. 희토류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의료기기까지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은 생산량은 세계 3위입니다. 연간 약 3,400톤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채굴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은을 정련하고 가공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 가공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은 수출을 막으면 세계는 은을 구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중동이 석유를 무기로 삼았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지금 중국이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 없이 은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호주와 멕시코, 페루도 은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정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석을 캐도 결국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십 년 동안 자원 가공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 인건비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이미 온수당 7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46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은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는 12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었기에 그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테슬라는 연간 18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은 공급이 막히면 테슬라의 생산 라인도 타격을 받습니다. 머스크의 발언 이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머스크, 은 공급 위기 경고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냈습니다. 미국 CNBC는 은 가격, 온수당 100달러 돌파 전망이라며 시장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은 무기화,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협한다. 인도 머니컨트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은은 새로운 희토류다. 중국의 전략 광물 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은을 통제하면 전 세계 청정에너지 산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 관련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당신의 기술 산업을 끝낼 수 있는 나라와 무역전쟁을 시작하다니 말이 됩니까? 에너지 게시판에는 중국의 은무기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은으로 또 성공할 겁니다. 월스트리트 배츠 게시판에서는 은 선물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은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한 게시물에는 이런 반응이 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왜 우리는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습니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경악. 둘째,
자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분노. 셋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쿼러에서는 한국 대 중국 배터리 누가 더 우수한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자들은 기술력은 한국, 가격은 중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CNBC의 중국은 수출 통제 분석 영상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 배터리에 투자할 때입니다. 중국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블룸버그 영상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왜 LG와 삼성에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수록 한국 배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쓸 것인가, 한국 배터리를 쓸 것인가. 2022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IRA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보조금은 제로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 배터리 3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미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배터리셀을 생산하면 킬로와트 시당 35달러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배터리 모듈을 만들면 킬로와트 시당 10달러를 더 깎아줍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한국 배터리 3사뿐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6%입니다. 중국 CATL과 BYD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니 숫자만 보면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중국 시장, 즉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37.5%입니다. 사실상 1위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입니다.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ESS 없이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은 23%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한국 점유율은 64%로 급증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86%까지 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ESS 시장은 사실상 한국 배터리의 전용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왜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값이 쌉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가 빈발합니다. ESS는 한번 설치하면 20년을 씁니다. 2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국 배터리는 20년 이상 안전하게 운영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둘째, 현지 생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 미시간,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운영합니다. SK온은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미 미국 땅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술력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챗GPT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대용량 ESS가 필수입니다. SK온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 앞서갑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를 만듭니다. 순환 경제의 핵심입니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를 돌이켜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원이 없어 굴욕을 당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는 기술로 그 자원을 이깁니다. 중국이 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의 웨스CEF와 리튬 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확보했습니다. SK온은 캐나다와 협력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쓴 배터리에서 귀금속을 뽑아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이것들을 다시 배터리로 만듭니다. 자원 순환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국의 자원 무기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온스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배터리 원가도 오를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품질 프리미엄이 부각됩니다. 싸고 위험한 중국 배터리와 비싸지만 안전한 한국 배터리, 가격 격차가 줄어들면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포드는 이미 한국 배터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럽의 볼크스웨건도 한국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수록 한국 배터리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완료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와 희귀금속, 중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자체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배터리의 4가지 핵심 소재를 모두 자체 생산합니다. POSCO는 리튬과 니켈 재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호주에서 원석을 가져와 한국에서 직접 가공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원 독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했습니다. 머스크조차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로 답했습니다. 안전으로 답했습니다. 신뢰로 답했습니다. 2026년 세계가 한국 배터리를 찾는 이유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그리고 이제 은까지.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을 무기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년 동안 쌓아온 안전 운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이 선택했습니다. 유럽이 선택했습니다. 일본도 한국 배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027년 미국 ESS 시장의 86%를 한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을수록 한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자원 무기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력이 이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